안녕하세요. 한 줄의 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하는 나 공부입니다. 인생의 50에 접어들 때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이전에 20, 30대는 성공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지만 50대에 이르러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50에 하는 나 공부는 이제 50대를 맞는 분들이나 앞으로 맞이할 분들과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기 시작한다면 이 책을 따라 셀프 코칭을 하며 내면의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샨티 출판사에서 출판된 50에 하는 나 공부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시니어 전문 라이프 코치가 된 저자 남혜경님의 코칭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재구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코치는 코칭 대상자와 함께 길을 가며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코칭 대상자가 자신 안에서 사유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자는 코칭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관점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까요? 저자는 제대로 된 답을 자신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어떻게로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책에는 5, 60대의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어가는 중년의 삶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은퇴 후 눈치 없이 새끼 식사를 아내에게 챙겨달라는 삼식이가 된 남편. 그리고 이제는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아내의 아슬아슬한 부부관계도 그려집니다. 변화되는 가족의 형태, 부모에게 등 돌린 자녀. 그런 자녀와의 불협화음으로 힘든 엄마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불안한 노년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이 책에는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민들이기에 접하는 사례들과 코칭에 더욱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책의 사례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각자의 고민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코칭법을 만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는 코칭은 현실의 사례들과 얽혀들며 읽는 독자에게도 노년의 삶을 추상적이고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현명한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본적인 물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고 맞닥뜨려야 하는 은퇴의 시기와 더불어 소속감에서 벗어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불교의 보시, 즉 보살의 수행 덕목 중 하나인 벼섯바람일 중 첫 번째 덕목을 강조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지계, 고난을 이기는 인욕, 꾸준히 수행하는 정진, 마음을 닦는 선정, 진실하고 올바른 지혜는 자신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도시는 남에게 재물과 지혜를 나눔으로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법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위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책 속의 사례자는 은퇴 후 동년배와 함께 경험을 나누는 지혜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다 커버린 아들의 삶에 개입하는 어머니,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저자는 그녀에게 신경언어 전달 프로그래밍 NLP, 즉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을 응용해 코칭합니다. NLP는 언어와 비언어인 오감의 상호작용으로 경험과 인식을 끄집어내는 심리학 기법으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일상 대화나 행동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까지 깨닫게 되며 자신의 욕망과 상대의 마음까지 헤아려 볼 수 있게 합니다. 모성이라는 이름, 엄마가 원하는 삶과 딸이 원하는 삶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하여 선한 마음을 해치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번뇌인 탐, 진, 치라고 합니다. 저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빗대어 우리는 대상을 자기 것처럼 소유하려 하거나 뜻대로 휘두르려는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자신의 욕망을 대리 충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깨달을 때 틀어진 자녀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견해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사견이라 하여 불선심의 하나로 봅니다. 무건과 경청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살아가는데 언제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섭섭함과 미움도 커지게 마련이니 자신의 견해에만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삼업은 몸과 입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뜻하는 말로 입으로 짓는 구업은 짓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려운 평생의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잘못 뱉은 말을 무마하느라 또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종과 횡으로 모두 얽혀 계속 변화해 간다는 뜻을 변기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나와 내가 이어져 있으며 내가 우주 속에 있고 우주도 내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연기란 각자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있어 내 존재감도 더불어 커지는 사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중년은 사회와 가족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비하는 길목이자 삶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비관이 아닌 오히려 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이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주변의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절실할 그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죽음을 궁극적인 상실로 여기지 않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살면서 느끼는 불안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실제 없는 두려움을 벗어나 지금 자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며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웰다잉을 위한 웰빙, 즉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0에 하는 나 공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고독사의 예방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법,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코칭해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리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과거와 현재의 나는 어땠는지, 미래의 나는 어떠하길 바라는지, 더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108배의 절을 하듯 108개의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새로이 성찰해보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